발되어 반도체 생산을 할 수 없게 되고 한국 경제는 망하는 길로 들어섰다. 또 문재인 정권에 대한 군부의 반발이 극심하다는 말이 일본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일까요? 대체 어떻게 된 것일까요? 2006년 제1회 WBC에서 일본의 스즈키 이치로라는 야구선수가 한 발언이 한국 야구를 완전히 무시하는 발언이라고 화제를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요약하면 대결한 상대가 30년 동안 일본을 얕볼 수 없을 정도로 이기고 싶다 이었는데, 일본에서는 관용어적 표현이라느니 우리 언론이 잘못 번역했다, 아니다, 뭐 말이 많았지만 지금에 와서는 운동선수로서 승부욕을 고취시키려는 인터뷰로는 그럴 수도 있다고 평해집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 김병현 선수가 쿨하게 그냥 만화를 너무 많이 봐서 그런 말을 하는 것 같은데 라는 평이 더 걸작이었고, 요즘에는 이치로의 30년 발언보다는 법규형의 평이 더 많이 회자가 되고 공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진짜 가끔 일본인들 자체가 진지하게 이런 만화적 상상력에 기반한 비현실적인 말들을 하고 또 그걸 믿고 심지어 실제로 이를 저지르는 특성들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운동선수가 하는 트래시토크, 유명 코미디언들이 나와서 한국을 조롱한다든지 하는 것들, 그냥 개인으로서 하는 얘기들까지는 그냥 그렇구나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한 나라의 유력 언론들까지 그런 만화적인 상상에 근거한 내용, 특히나 자신들이 연관된 만화 내용 같은 내용들을 서슴없이 보도하는 것이 참 신기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한일 관계에 연관된 이런 만화 같은 일본인들의 상상력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산케이는 11월 2일 메인 기사에서 한국경제 11월 반도체 소재 고갈 공포, 지식인들은 일본 이외에서 조달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뭐 이런 제목으로 전문가들이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데, 내용은 3분기 한국 기업들의 실적이 예상을 하회한 실적이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도 예상보다는 상회했다고 하지만 모두 이익이 대폭 감소했는데, 실적 악화는 화이트리스트 제외가 영향을 미쳤고 11월 23일 지소미아 만료 이후 반도체 산업 소재의 재고가 드디어 고갈이 되어 공급하지 못할 가능성이 지적되고 있는데, 일본 이외에서 수입에 의해 재료를 조달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것도 쉽지 않아서 한국은 정말 큰일 났다는 것이고, 그래서 한국 경제계는 지소미아 종료 전까지 한일 정부에서 대화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데, 일왕 즉위식 등 면담에서도 일본에서는 아무런 대답을 안 줬다는 것입니다. 뭐 대충 안 좋은 실적과 내용들을 나열하고 핵심은 불화수소 재고가 바닥이 나서 11월 이후에는 반도체 생산을 못할 빡한 상황이라는 얘기인데요. 이런 내용을 상상하는 것이 만화적이라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저도 상상력을 발휘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일본은 이렇게 수출 기조에 자신들이 당한 적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가장 대표적인 것이 2차 대전에 잠자는 거인을 후려쳐서 미국이 참전하게 만든 진주만 공격이죠. 거대한 영토와 인구, 자원을 가진 중국을 여러 서구 열강들이 오랫동안 공들여서 등골을 빼먹고 있었는데, 일본이 혼자 먹겠다고 서양 열강들이 수십 년간 투자해서 읽어놓은 상해를 박살내고 인도, 차이나, 동남아까지 침략하는 등 깽판을 부리니 미국, 영국, 중국, 네덜란드가 일본의 전략물자 수출을 금지하는 소위 ABCD 포위망을 형성했습니다. 일본의 석유는 80% 이상 미국에서 수입되고 있던 때이고, 일본 석유 재고량은 1년 남짓 정도인 상황이니 안 되겠다고 생각한 일본이 미국과 교섭을 했는데, 결렬된 교섭의 결과로 일본 군부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초특급 이벤트로 미국의 진주만에 선제 공격을 가한 것 아니겠습니까?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는 이번에는 자기들이 미국 같은 슈퍼파워라도 된 것처럼 만화같이 상상을 하고 실행한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또 만화인이 3개월이 지나고 한국에서 자체 개발도 하고 있고 대체 수입도 하고 수요를 낮추는 것을 감수하고 생산할 수 있다는 소식은 다 페이크고, 사실은 이제 재고가 모두 소진되어서 한국 기업들은 반도체를 만들지 못하고 바로 한국은 멸망할 거다라는 만화적 상상력으로 행복 회로를 또 발휘하는 것이죠. 그런데 일본에서는 이런 게 상당히 잘 먹혀서 일본인들 사이에서는 상당히 회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혹시 불화수소 고갈이 진짜일 수도 있잖나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라면 당연히 초특급 기밀일 테니 간접적으로 현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업체들은 일본 대신 중국과 대만 등에서 불화수소를 들여오고 있어서 생산엔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언론 인터뷰에서 스스로 전하고 있고, 일부 국산화에도 성공해서 LG 디스플레이의 경우에 이달 초부터 모든 생산 라인에서 국내산 불화수소를 쓰는 걸로 전해진 것은 익히 알고들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일본에서 만화같이 딴지를 거니 숫자가 들어간 팩트로 얘기해야겠죠. 4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무역협회 등의 발표를 보면 1일부터 25일 반도체 수출 물량은 2,557톤으로 지난해 같은 달 2,204톤에 비해 16% 늘어났네요. 이는 7월부터 4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간 것이고, 특히 하반기가 시작된 7월부터는 매달 두 자릿수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EP가 일본 수출 규제 100일의 경과에 대해서 발표를 보겠습니다. 개별 허가 소재 중 한국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 고순도 불화수소가 국내 기업이 확보한 재고, 국산화를 포함한 공급처 다변화,
합니다. 즉 일본의 타국이나 일본 기업의 해외법인 등에서 조달해서 아직까지 큰 영향이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폴리이미드는 일본 기업이 생산하는 것은 소재 자체가 아니라 소재의 재료 물질이고, 포토레지스트는 일본 기업의 해외 공장, 대만 등에서 조달할 수 있어 이들 핵심 소재 품목의 수출 규제가 한국 반도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불화수소 재고가 소진됐다는 루머가 일본까지 돌 정도면 한국에서 먼저 무슨 얘기가 돌아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는 상황입니다만, 세 번째로 소식과 정보에 가장 민감한 주식시장 동향을 보면 먼저 삼성전자, 일본의 수출 규제 이후 아주 주가가 쭉쭉 올라가서 연중 오늘도 최고점이네요. 외국인들도 일본 보도에 의하면 불화수소 재고가 고갈된다는데 아주 연일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는 어떤가요? 여기도 일본 덕분인가요? 주가가 연중 최고를 넘어서 아예 사상 최고치를 계속 경신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외국인들은 연일 매수. 그럼 삼성, SK가 반도체 못 만들면 중소기업들은 다 죽겠죠. 코스닥 반도체 섹터는 어떤가요? 여기도 연중 최고점이네요. 이상으로 보면 반도체 불화수소 재고가 소진되어 11월에 한국이 멸망할 거라는 기사는 삼성, SK 본인들도 아니라고 하고, 제3자인 통계기관, 연구기관들도 아니라고 하고, 그들은 거짓말할 수도 있다고 칩시다. 루머가 먼저 돌아야 할 한국에서 찌라시도 없고 정보가 가장 빠르다는 주식시장과 외국인 투자자들을 보아도 그런 기미가 1도 없을 뿐 아니라 정반대로 아주 잘 나가는 상황이군요. 오늘자 걱정되는 일본발 소식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한국에서 반문세력 결사대 걸기 하나, 지소미아 저지의 퇴역군인들 목숨 걸고 문 대통령을 끌어내는 지식인, 이런데 아까 기사도 그렇지만 일본 언론들의 프레임은 꼭 반일은 지식인이 아니고 일본과 친하자는 사람들은 지식인이라고 묘사를 합니다. 지소미아 종료 반대로 시위를 한다는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정부에 반대하는 시위로 의견을 표시하는 것은 민주국가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만, 청와대 앞에서 600명의 결사대가 숙식을 하며 시위를 하고 미상의 인터뷰를 내세워 군 장교들이 문재인 정권의 해체까지 노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라며 반문 분위기에 국민 여론 등을 등에 업고 군이 언제 폭발하고 걸기에도 이상하지 않다라고 합니다. 쿠데타를 암시하고 싶은 거겠죠. 또 10월 25일에 미 공군의 B-52 전략 폭격기 2대가 동해상공을 비행했다고 하는데, 저는 그런 내용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만, 어쨌든 그 비행이 상징하는 바는 문재인 정권은 한미동맹 약화와 한반도 적화 통일을 획책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미군은 언제든지 한반도를 제압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의도이고, 다음날 열릴 반문 시위를 측면 지원했다고 할 수 있다고 인터뷰 2가 얘기를 합니다. 더 할 말이 없네요. 그리고 기사는 꼭 미상의 인터뷰가 말하는 형식을 취합니다. 우리나라 언론도 욕을 많이 먹지만 그래도 일국의 5대1 간지라는 수준이 이런 이유가, 얼마 전 이 영상에서 일왕 즉위식에 비가 오다가 그친 걸 가지고 온갖 얘기들을 하는 걸 보고 또 한 번 느낀 사실입니다만, 간혹 일본 사람들을 볼 때면 시작 부분에서 말씀드린 만화적 상상력이 너무 큰 탓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만화적 상상력으로 세계에 큰 피해를 끼치고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이 사람들이 이번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에도 자기들이 미국에 당한 그 방법대로 만화같이 한국을 제압하고 싶었던 욕망이 있었던 건 아닐까 생각이 들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헌법을 고치고 만화같이 뻘짓을 다시 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네 번째가 좀 웃기는데, 즉위식 전까지 비가 오고 있었는데 즉위식이 시작하며 순식간에 비가 멈추고 도쿄에 무지개가 생겼다며 일왕이 신비한 능력으로 날씨의 아이같이 판타지하게 날씨를 바꾼 것이고, 즉위식 전에 비가 온 것은 일본 왕들에게 대대로 전해주는 이른바 삼종신기, 청동거울, 검, 고곡 중에서 검의 신비로운 힘 때문이라고 일본 특유의 오다쿠 같은 상상력을 발휘하면서 호들갑들을 떨고 있습니다. 도쿄에 비가 내리다가 즉위식이 시작하면서 한순간에 비가 그쳤다. 일왕은 날씨의 아이다. 도쿄 상공에 무지개까지 걸려있고 때마침 후지산 정상에 첫눈이 내렸다. 검의 신비한 효과다. 일왕의 판타지 능력이다. 하면서 법석을 떨고 있습니다. 진짜 게시물들도 좀 많고 언론들에서도 많이 보도하고 있는데요. 일본인들의 반응들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즉위식 전에 한순간에 날씨가 바뀌다니 굉장한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의 주제, 미국 애플 에어팟 프로 발매하자마자 중국 때문에 벌벌 떨며 발칵 뒤집힌 현재 상황. 2, 3일이면 중국은 끝낸다. 애플이 에어팟 프로를 내놓자마자 황당한 상황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중국 때문인데요. 애플 무선 이어폰 에어팟의 이 프리미엄 제품인 에어팟 프로가 출시되자마자 중국 업체들이 저렴한 짝퉁 제작에 나서고 있다고 홍콩 매체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가 30일 보도했습니다. 실제 에어팟 프로는 새로운 디자인에 소음 제거 등 새로운 기능을 갖췄으며 가격은 미국에서 $249, 약 29만원, 그리고 중국에서 1,999위안, 약 33만으로 책정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으로 아주 좋은 평가를 현재 받고 있는데요. 미중 무역 전쟁의 영향 속에 중국에서 애플의 간판 제품 아이폰 판매가 지지부진하지만 에어팟은 여전히 인기가 좋다는 게 SCMP 설명입니다. 줄을 서서 살 정도라고 하니까요. 하지만 중국 매체 신랑과학기술이 7만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약 60% 이상이 에어팟 프로가 너무 비싸다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충격적인 데이터가 현재 발표되었는데요. SCMP는 전 세계 2,500만 명 이상이 진품 에어팟을 갖고 있지만 중국에선 애플 라벨이 붙은 이어폰을 쓰는 젊은이 중 다수는 모조품을 쓴다고 전해버린 것입니다. 실제 광둥성 선전의 한 도매상가에서 전자기기를 판매하는 푸모씨는 애플의 에어팟 프로 출시 발표 직후 이 SCMP 인터뷰에서 우리는 에어팟 프로와 똑같은 이어폰을 매우 빨리 아마 2일에서 3일 안에 팔 수 있을 것이라고 말을 해버린 것입니다. 푸씨는 또 에어팟 프로 모조폼의 경우 초반에는 새 디자인에 맞는 주형을 갖추는데 비용이 들어 다소 비싸겠지만 수요가 안정화만 된다면 가격이 빠르게 내려갈 것이라고 전했는데요. SCMP는 선전 지역에서 화웨이와 텐센트 등 기술 대기업뿐만 아니라 짝퉁 휴대전화 제조사 수백 곳이 있다면서 이들이 만드는 값싼 제품은 개발 도상국들로 팔려 나간다고 전했습니다. 짝퉁 에어팟은 소재나 만듦새에 따라서 69에서 299위안, 하나로 약 1만원에서 49,000원 수준에 팔리는데 이는 무선 충전 기능을 갖춘 진품 소매 가격의 4.4%에서 19%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실제 유튜브 게시물 중에는 중국에서 만든 이 299위안짜리 짝퉁 에어팟이 겉모양은 물론 소리도 진품과 비슷하다는 내용의 리뷰도 있다고 SCMP는 덧붙였는데요. 외신들은 초기 제품들을 앞으로 절대 중국에 발매하면 안 된다는 반응이 대부분입니다. 곧 중국산 짝퉁 에어팟 프로가 국내를 공습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모조품 구매에 있어서 각별히 조심하셔야겠습니다.